80세의 한 노인이 50을 간 넘긴 아들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내려앉았죠. 이야, 저게 뭐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까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장밖에 보이는 저게 뭐라고? 잠시 후 아버지가 다시 물었죠. 까마귀, 아들이 다시 답했습니다. 저게 뭐라고 했지? 아버지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야, 장밖에 움직이는 저게 뭐라고? 아버지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몇 번을 말해요? 왜 같은 질문을 풀이하는 건데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오래된 낡은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장을 펼치더니 아들에게 읽어보라 했습니다. 3살 된 아들 녀석이 까마귀를 보고 저게 뭐냐고 23번을 물었다. 까마귀는 새라고 23번 모두 대답해줬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할 때마다 매번 녀석을 꼭 알아줬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해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았다. 순수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23번이나 매번 애정 어린 대답을 꼬박꼬박 해줬는데 이제 어른이 된 아들은 고작 4번의 질문에 짜증을 내고 귀찮아했던 겁니다. 80세의 백발의 한 노인과 50이가 넘은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썼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자식 생각에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까진 것을 다 털어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사주고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도 나이가 들수록 못해줬던 일만 자꾸 떠올라 속상한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자식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을 더 길게 늘여놓습니다. 흔히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이야기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늘 한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이 효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자식에게 내리 사랑을 베풀지만 부모님께 시 사랑을 다하지 못한 불효, 자식임을 통감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되겠지요.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라는 직업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결혼한 딸을 둔 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딸의 집에 괜히 간다고 한 것 같아요. 내일 딸 집 근처에 볼 일도 있고 전해줄 것도 있고 했어. 딸 아이에게 카톡으로 내일 너네 집에 잠시 가서 전해주게 했더니 살짝 싫어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내가 엄마 집으로 오라고 카톡을 보내려는데 나라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어요. 내일은 박서방도 있고 다음번에 자기가 여기로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라 하고 끊긴 했는데 제재가 괜히 가겠다 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주책스러운 결혼한 딸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댓글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저도 딸 엄마예요. 사위 있을 시간이면 되도록 안 가요? 갔다 가도 사위 올 시간이면 바로 나오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편히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계시면 제 집이라도 편하게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배려 아니겠어요?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네요. 그런 연락도 못 하나요? 매일 드나 드시는 거라면 몰라도 사위 있으면 못 가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딸 입장입니다. 엄마가 오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딸이 시 부모님과 거리 두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내 부모 오는 건 싫고
내 엄마는 자유롭게 오냐 이런 식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부부간의 일은 너무나 다양해서 딸이 엄마 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겁이 많아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10여 년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고 뭐든지 해낼 것 같았는데 이제는 세월 앞에서 초라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작아집니다. 혹시 자식이 두려운 적도 있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에 지켜야 할 건강일까요? 안년 생계를 해결해 줄 직업일까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노후일 수도 있고 부모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대상은 바로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두려움을 해결해야 자식이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이 5가지 두려움 중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두려움, 5가지. 첫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부모가 불효를 키우는 셈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면 자녀는 불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참아줘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자녀는 무능하고 연락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의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자녀가 바라는 대로만 해주게 되면 자식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독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자녀가 원하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부모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에게 내어주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도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매정하게 선을 긋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그것은 어른인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죠. 그럴 때면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에 뿌듯하기도 하고 잘 커준 자식들이 고맙기도 하며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부모로서 권위를 잃으면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권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죠. 셋째,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지 앞서 가기를 원하며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녀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감을 심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비참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자식에게 수용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남보다 뒤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내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실수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실수를 배울 기회를 빼앗고 자신의 강한 권위를 강조하려 합니다. 이러면 자녀가 더 성장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결정과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어느 순간 그 통제력을 부모에게 되돌려줍니다. 특히 어린 시절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을 때렸던 부모를 똑같이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렸던 울분과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며 키우면 부모도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다섯째, 자녀를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좌충우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질까봐 자신의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오히려 진실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토록 자녀가 컸는데 태주를 자르지 못하고 과잉 보호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창피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결과 자녀는 소심하고 수동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오히려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인생의 감성적 청사진이 형성됩니다. 이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교육 방식대로 내 자식을 교육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감성적 청사진 안에서 나의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가 가진 두려움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금 부모가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되물림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시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3살까지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린 시기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사춘기에는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며 20살이 넘으면 냉정한 마음으로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자식에 대한 두려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돌이켜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이란 부정적인 것만 보던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처음으로 부모가 되면서 성인이 된 자식을 마주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해 마음의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마음의 상처는 더 크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든 마음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지에 대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실행일 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아는 현명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취향과 관심사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는 이런 것을 좋아할 거야 하라고 부모가 판단하는 경우 대부분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의도치 않게 어긋나 버리고 되려 상처를 주는 화근이 되어버리는 거죠. 품 안에 있던 자녀를 생각하며 자녀가 좋아할 것이라 판단하고 행동하고는 왜 안 좋아하지 하며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자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보면 부모 자신의 바람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라 하게 되는 대단한 착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 삶과 생각이 하루하루 변해가듯 우리 자녀들도 변해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녀의 변화하는 삶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0을 넘긴 우리 부모들도 아직 바쁘고 힘듭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노부모도 챙겨야 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 회사도 다니며 사회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집안 대소도 다 챙겨야 하죠. 참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큰 성인들이니 어느 정도 놓아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유가 날 때 혹은 자녀가 부모를 원할 때 자녀들을 살피고 소통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한잔하고 대뜸 전화를 걸어 갑작스레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녀에게 진정한 애정을 느끼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애정 표현이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관된 관심과 사랑을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 자녀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꽤나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을 위한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왔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자식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식은 그 희생을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식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되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의 성장을 위해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인식하되 그것을 무겁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지만 이를 자식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희생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을 합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오가는 듯이 마음속 숱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을 일렁이며 물결칩니다.
기쁨도 슬픔도 좋고 싫음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사가 늘 마음처럼 순탄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최근에 이게 진짜 실화일까 싶을 정도로 제 가슴을 저리 만든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눈치 보는 시아버지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렇게 계속 사시는데.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할게. 아버님도 계시잖아. 아버님은 대기업도 다니시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는데 왜 형편도 안 좋은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다른 거는 뭐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릴 적 남편은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면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을 구하고 부딪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아버님이 제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입니다. 60세 넘으셨는데 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남편은 군대 제대하고 26살 때까지도 놀고 먹었더라니다. 노가다를 오래 하다 보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고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시고 아주머니와 남편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니 남편은 마음이 아파서 자주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군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아버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임신해서 3개월이었는데 남편이 아버님을 자꾸 모시자고 하는 거예요. 형님네는 아버지 절대 자기들이 못 모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이제 애들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한테 은근슬쩍 떠넘기시더군요. 형편이 마냥 좋지가 않아서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너희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너네가 모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시아버님은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며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이 계속 설득해 결국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고 계속 거절하시던 아버님을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 엄청 미안해 하셨습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잡수시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어쩔 땐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곧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하루는 장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걸레를 들고 뭘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할 일도 없고 해서 청소 좀 하려고. 아니, 왜 아버님이 걸레질을 하세요? 얼른 이리 주세요. 빨리. 정말 괜찮아요. 대도 내가 이게 변해서 그래 아버님. 정말 왜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결국 끝까지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시느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몰래 아버님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셨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언젠가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 않고 그렇게 매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밖에서 저희 씨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를 실어서 가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아버지 찾으러 갔다 올게.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도 그 말만 남기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 주시던 과일이며 과자들이며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고생도 생각나서 그때부터 한참 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프지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말이죠. 매일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그때 아버님 손을 처음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요. 그날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하니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집에 잠바 있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고맙다 잘 입을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게.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님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저 아버님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사랑해요 아버님.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